난임을 극복하기 위해서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신혼 또는 결혼 전 연애할 때만큼 적극적인 성생활을 하면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지루입니다. 최근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죠. 인구 소멸, 우리나라 이러다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지금 출산율이 0.7, 둘이서 0.7명을 낳으면은 인구 감소는 뭐 불보듯 뻔한 일이죠. 이거 어떻게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아기 낳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아이를 너무나 갖고 싶은데 안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아이를 원하는 부부한테는 안 생기는 일이 굉장히 많고, 원치 않는데 생기는 분들은 또 엄청 쉽게 생겨요. 이게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불임이라고 예전에 말을 많이 했죠. 최근에는 이 불임이란 말은 확정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앞으로 다시는 임신하지 못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서 난임, 임신하기가 어려운 이런 분들을 이제 치료하게 되는 거죠. 정부에서도 인구 감소에 굉장히 민감한 이슈죠.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죠. 이 중에서 이제 난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체외 수정이라든지 뭐 인공 수정 그 사업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대의학을 중심으로 또 한방 난임 사업도 서울시에서 또 각 25개 구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이 어려운데 내가 서울시 정책 어떤 혜택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청에 연락하시면은 한의원에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저희 장인이 이제 1972년도에 이제 한의원을 개설하고 제가 이제 2대째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장인이 이 난임 환자를 엄청 많이 보셨어요. 정말 많이 보셨어요. 난임. 그래서 아직도 예전에 그 어머님들이 아이가 안 생겨서 저희 한의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그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이 결혼을 해서 아이가 안 생겨서 이제 저한테 오는, 대를 이어서 치료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예가 많이 있어요. 난임 치료를 대를 이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한의학에서 이제 난임을 바라볼 때 딱 두 가지 원인이, 두 가지 크게. 첫 번째, 남성이 원활치 않는 정액이 부족하다든지 아예 그냥 성기능이 저하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여성, 이제 착상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매달 임신에 실패하는 이 두 가지죠. 아주 다행인 것은 옛날 왕조에서 대를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나라의 어떤 임금, 대를 이을 사람이 없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난리가 났었습니까? 뭐 양자를 하네, 뭐 작은 아들을 하네, 삼촌이 하네, 막 이렇게 대를 잇는 문제로 굉장히 예민했었죠. 아주 중요한 국가 사업이죠. 대를 잇는다는 것. 이걸 구사라고 해서 구사, 대를 잇는다. 한자로 구사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남성에게는 정력을 강화하고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처방들을 했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오자연종환이라고 해서 대를 이을 수 있는 5가지 씨앗, 토사자, 뭐 이걸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처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예전에 한의원에 어떤 성적 스태미너를 위해서 오는 환자분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건 남성의 문제죠. 그다음 여성의 문제는 뭐냐? 여성은 이제 자궁이 찬 것, 수정이 됐는데 착상되지 못하는 것. 한의학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언 땅에 씨앗을 뿌린다고 그래요. 언 땅에 씨앗을 뿌리면 땅 속으로 스며들지도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죠. 한의학적 치료로 이 얼어있는 차가운 자궁을 따뜻하게 부드럽게 해줘서 수정된 수정란이 자궁에 잘 착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게 이제 한의학적 난임 치료의 개괄입니다. 큰 테두리예요. 그래서 남성의 경우는 성적 스태미너, 그 다음에 성적 욕구라든지 정액의 양, 활동성 이런 것들을 좋아지게 해주고, 여성의 경우는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고 생리 주기를 고르게 해주는, 그걸 조화로울 조자, 생리할 때 경자, 조경, 생리를 조화롭게 한다. 조화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매 규칙적으로 28일 단위로, 그래야 또 가임기도 알 수 있고 배란일도 알 수가 있으니까 생리 주기를 고르게 해서 생리 불순,
자궁 냉증 이 두 가지를 치료 목표로 잡고 치료를 했습니다. 상당히 유의성 있게 난임의 경우 치료가 잘 되는 편이에요. 특히 여성분들, 자궁이 차신 분들, 생리가 고르지 않은 분들 와서 처방받고 성공한 예가 저희 한의원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 경우만 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난임 부부들이 보통 오면 같이 오라고 해요. 같이. 남편과 여성. 대부분은 여성만 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를 만드는 건 남여가 같이 만드는 거거든요. 항상 보면 여성이 대부분이에요. 남성은 같이 오는 경우가 10%가 될까요? 하여튼 여성이 오는데 친정 어머니가 데리고 오면 그래도 이제 여성 표정이 밝아요. 뭐 임신이 안 돼가지고 시어머니가 데리고 오면 벌써 얼굴이 안 좋아.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잠깐 나가 있는 사이에 그러죠. 오빠가 안 해요. 이런데 시어머니가 아무리 이 며느리를 데리고 온들 치료를 한들 부부관계가 없는데 이게 임신이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얘기해요. 왜 부부가 같이 와야 하냐? 무조건 성관계를 자주 해야 합니다. 많이 해야 해요. 언제 임신이 제일 잘 됩니까? 연애할 때죠. 그리고 신혼 때예요. 어때요? 성관계 빈도가 확실히 높죠. 근데 결혼하고 3년, 5년 지났어요. 빈도가 현저히 떨어지죠. 그러면서 애기가 안 생긴다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불임의 정의는, 난임의 정의는 주말 부부를 제외한, 벌써 주말 부부는 임신하기에 정상적인 부부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어떤 성관계의 어떤 빈도, 확률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말 부부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난임을 얘기할 때 주말 부부는 난임의 정의에서 제외돼요. 이만큼 그 빈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만 부부관계를 해가지고는 임신에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난임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말 부부가 아닌 분들 중에 1년 동안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임신이 안 될 때를 이제 난임으로 정의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보면 노력을 안 합니다. 특히 어떤 경우가 제일 이제 난임이 오기 쉬우냐? 신혼을 좀 즐기고 싶다. 한 3년에서 5년은 아이 갖지 않고 우리 딩크족이라고 하나요? 돈 벌어서 여행 다니고 육아하려면 여행 다니기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5년, 7년이 지나서 임신을 해야지. 그런데 안 생겨. 갑자기 생길 리가 있나요? 무조건 확률을 신혼 때 아니면 그 연애할 때만큼 이 확률을 높여줘야 됩니다. 부부가 그만큼 많이 해야 해요. 그리고 배란일 벌써 따지는 것 자체가 성관계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죠. 배란일 관계없이 성관계를 일주일에 3, 4회 이상 하게 되면은 배란일을 굳이 따질 필요가 있나요? 정자가 여성 체내에서 적어도 72시간, 최소 48시간을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 이틀에 한 번 정도만 부부관계를 배란 주기에, 저는 배란 그 일주일 동안 거의 매일 성관계 갖기를 권합니다. 근데 그 성관계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 더 또 어색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이라는 것은 건강한 부부 생활의 산물이고 선물이어야 하는데 아기가 목적이 되면 그 성관계는 반대로 아기가 목적이 되면 성관계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기는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할 때 생기는 산물이고 선물이, 이런 관계가 좋은 거지, 아기를 가지려고 원치 않는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성관계는 이제 점점 성관계를 더 못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서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신혼 또는 결혼 전 연애할 때만큼 적극적인 성생활을 하면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잘생기지 않잖아요. 1년도 노력을 안 합니다. 보통은 석 달 정도 노력했는데 안 되면 나는 난임인가 보다 스스로 그렇게 진단을 해요. 그리고 산부인과 가서 체외 수정이니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난임 클리닉을 다니기 시작하면 부부관계를 더 안 해요. 왜냐면 아기는 시험관으로 하는데 내가 굳이 성관계를 해야 돼? 이러니까 더 안 생기는 겁니다. 내가 무슨 클리닉을 다닌다고 해도 배란 유도제를 맞아가지고 이 달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이런 달은 빼더라도
또 내 그 자연 임신 노력은 계속 해야죠.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이러니까 자꾸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난임 시술을 받는다고 해도 부부관계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서 아기가 안 생긴다고 걱정을 하니 이거는 좀 아이러니한 거죠. 아무리 그 난임 시술을 받고 하더라도 부부관계는 계속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의 기본 전제는 뭡니까? 난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임신에 관심 없으면 이런 얘기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내가 임신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는 무조건 이제 부부관계를 빈도를 높여라. 그리고 양 한방 할 수 있는 자기의 치료를 다 받으시라. 한방 난임 치료 효과가 좋으니 한방 의료기관에 와서 난임도 해결하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난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신 관련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